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디리셋 헬스케어 디자이너 윤태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섭취 방법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건데요. 똑같은 비타민C를 먹더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몇 번 먹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한 번에 먹을 때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그 다음에 언제 먹으면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타민C 최적의 섭취 횟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평상시에 그 비타민C 섭취 횟수는, 적정한 횟수는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한 2-3시간 정도가 있으면 혈중의 최고치가 도달이 돼요. 혈중 농도가 최고로 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2-3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혈중 최고 농도가 됐던 비타민C가 다 이제 대사에 쓰여지고 나서 다 소변이나 이렇게 배설이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를 두고 이렇게 섭취해주면 가장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4시간에서 6시간, 즉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하루에는 드시면 좋다. 그래서 꼭 최소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C를.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한 상황이었을 때 비타민C는 몇 번 먹으면 좋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렸을 때, 또는 독감 같은 것, 또는 요즘에 코로나 같은 거 걸렸을 때, 또는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상태가 놓여 있을 때, 이런 때를 우리가 그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때는 1g씩 1시간마다 1g씩 한 3일 정도를 드시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인체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비타민C의 어떤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섭취량이나 일반적인 섭취 횟수 갖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1시간 간격으로 1g씩 한 3일 정도를 집중 해서 드시게 된다라고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2장 두 번째는 비타민C의 어떤 최적의 섭취량, 얼마를 먹으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C의 장내성의 한계량까지 섭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C 장내성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장내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가까스로 면하는 정도의 양을까지 먹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타민C의 장내성의 한계는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 비타민C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노벨상도 2번이나 타신 분인데요.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 의하면 비타민C 장내성의 한계는 250mg에서부터 1000mg까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50mg를 먹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mg 정도는 먹어야지만 효과가 최고로 도달하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비타민C 1000mg 정도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1000mg를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그럼 양을 좀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0,000mg가 아니라 9,000mg를 먹었더니 설사가 멈추더라. 그럼 9,000mg 먹었을 때가 최고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비타민C 섭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의 이런 장래성의 한계를 넘으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아스코르빅 액시드 플러시, 비타민 C 플러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 플러시 현상을,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오히려 장 청소라든가 이런 장 관리를 또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타민C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수 있는 섭취 양이라고 한다면 설사를 가까스로 면할 수 있는 그 양까지를 증량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타민C 흡수율에 따른 어떤 적절한 섭취량을 좀 알아볼게요. 예. 결론은 한 번 먹을 때 최소한 1000ml에서 2000ml, 그러니까 1g에서 2g 정도는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타민C의 어떤 흡수율, 섭취량에 따른 흡수를 좀 볼게요. 비타민C를 30에서 180mg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70에서 90%가 흡수가 된대요. 흡수율이 되게 높죠. 두 번째는 한 1g에서 1500mg 정도를 먹었을 때 한 절반 정도가 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000mg, 12g 정도를 먹었을 때는 한 16%밖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설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1g에서 2g 정도를 섭취를 하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1g에서 1500mg을 정도 먹으면 50%밖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50%는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1g에서 2g을 먹으라고 하느냐? 흡수되지 않은 1g에서 2g 정도가 흡수되지 않은 50%, 나머지 50% 부분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대장암 발병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장내에서 미생물의 어떤 성장, 또 미생물의 생태계를 이렇게 도와주는 쪽에 비타민C가 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50%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 50%는 대장에 가서 또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g에서 2g 정도를 먹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 비타민C 최적의 섭취 시간, 언제 먹으면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론은 내 식사와 함께 섭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마다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거나, 또는 식사하는 중간에 먹거나, 또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비타민C를 드시거나, 요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음식에 의해서 염산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위장장애, 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만큼 비타민C도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염산에 의해서. 그래서 식사와 같이 먹게 되면 위장장애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공복시에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장기능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식사와 함께 이렇게 드신다라고 하는 거.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식사와 함께 먹는다. 예를 들면 발색제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식품 첨가물 중에 예를 들면 가공육에 많이 들어있는 거, 햄, 소세지, 게맛살, 베이컨, 런천 미트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발색제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바로 디메틸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비타민C를 같이 먹게 되면 이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암 같은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대장 흡수가 이제 위에서 흡수가 되고 나서 흡수되지 않은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대장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대장에서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끔 대장암의 발병을 또 예방해주기도 하고, 또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또 이 비타민C가 작용해주기 때문에 식사와 가급적이면 식사와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비타민C를 어떻게 먹으면 우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비타민C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